사이클, 조화로운 우주. 집도 땅도 하늘도 생각도 작고 큰 하나의 원이다. 원처럼 모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을 때 삶은 조화를 얻는다. 오늘 그대의 행동은 원처럼 돌아 훗날 책임이 되어 찾아올 것이다. 오지브 웨이족의 격언. 인디언의 세계는 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주의 힘은 매번 원의 형태로 작용하며 모든 것은 둥글게 되려고 애쓴다. 먼 옛날 우리가 강하고 행복했을 때 힘은 신성한 원형 고리로부터 나왔다.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번창했다. 우주의 힘의 작용은 모두 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은 둥글고 땅도 공처럼 둥글다. 별들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둥글게 빙빙 돌 때다. 오그랄라 라코타족 검은 고라니의 지혜. 새들은 둥글게 둥지를 짓는다. 그들의 종교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태양은 원을 그리며 떠올랐다 다시 원을 그리며 진다. 달도 같다. 해와 달은 모양도 둥글다. 계절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바뀌고 항상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 인간도 아이에서 시작해 다시 아이로 돌아가며 원을 이룬다. 힘이 작용하는 모든 현상 안에 원이 있다. 오그랄라 라코타족 검은 고라니의 지혜.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바람이었다. 바람은 우리의 입에서 나와 다시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바람이 멈추면 생명도 멈춘다. 손가락 끝에서 우리는 바람의 흔적을 본다. 우리의 조상들이 창조될 때에도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나바호족의 노래. 풀들은 살아있다. 그들의 즙은 그들의 피다. 나무도 살아있다. 존재에 생명이 있으니 그들에겐 선물이 주어져야 한다. 포모족의 후손 윌리엄 랄가날 벤슨의 시. 백인들은 한때 우리의 형제였다가 동쪽으로 떠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명에 대해 배웠다. 그 발명품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원을 채워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원 대신 십자가를 들고 왔다. 원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만 십자가는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호피족의 지혜 계승자 토마스 바나카의 인터뷰. 10살 때 나는 대지와 강과 하늘과 동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힘에 대해 너무도 알고 싶어서 나무와 덤불에게 물어보았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꽃들에게도 누가 너희들을 만들었을까 묻고 싶었다. 이끼에 덮인 돌들 중 몇몇은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었지만 그들은 내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 나는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작고 둥근 돌 하나가 다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위대한 정령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테톤 수족의 추장, 용감한 들소의 회상. 오늘날 백인 지배 계층의 사람들과 인디언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겸허함이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가든 얼마나 높이 오르든 신과 우주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위친 에서벤스카족의 현대 후손 링컨 트릿의 1989년 인터뷰. 모든 생물은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영혼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필요는 없다. 나무와 폭포, 회색 곰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산티 다코타족의 영혼의 서. 우리는 나무를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는 언제나 나무에게 담배를 바친다. 우리는 결코 나무를 낭비하지 않고 벤 나무는 남김없이 사용한다. 만약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르기 전에 그들에게 담배를 권하지 않는다면 숲의 다른 나무들은 슬피 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슬퍼질 것이다. 메스콰키족의 전통. 생명은 신성하다. 바람과 구름처럼 움직이는 것이든 길가의 바위처럼 묵묵히 견디고 있는 것이든 힘을 가진 모든 것이 신성하다. 흔해 빠진 막대기와 돌덩이에도 영적 본질이 담겨 있으므로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오세이지족의 선지자 프란시스 라플래시의 가르침. 바위는 스스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네. 나무는 스스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네. 유키족의 노래. 바람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바람은 그 숨결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신성한 바람은 영혼과 생명, 새로운 탄생이다. 서로 접촉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인다. 자연을 아끼는 위대한 방법은 자연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그대와 나의 일부인 강과 호수와 바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미니콘스소족의 성년, 절름박이 사슴존의 자연 이야기. 태초에 삶의 지침이 주어졌다. 우리는 남에게 친절하라고 배웠다. 서로 존중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봐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지침들 중 일부다. 기본을 지킨다면 어떤 문제도 없다.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직접 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른 음식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균형을 잃는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푸에블루족 추장 비키 다우니의 가르침. 대지는 인간에게 치유를 요구한다. 역사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변화 요구가 아니라 분별을 되찾으라는 요구다. 지구는 생물들에게 구조를 요청한다. 신은 설교와 성서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힘이며 대지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어울려 살라고 말한다. 대지는 리듬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각각의 특성을 지닌 대륙들의 계곡들과 험한 산들과 잔잔한 호수들 하나하나가 모두 끊임없는 착취로부터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라코타족의 현대 후손 바인델로리아 주니어의 연설.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알고 보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날카로운 화살. 태화족의 깨달음. 회오리 바람에 말을 걸고 천둥에게 말을 걸어라. 그들은 너희 친구이니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바호족의 구전되는 지혜. 힘은 인간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힘은 창조주 안에 있습니다. 자연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 원천을 파괴한다면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경고하건대 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등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평등함을 알아야 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경제와 기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눈앞의 이익과 손해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오논다가족의 전통 계승자 오렌 라이언스의 유엔 연설문 중에서. 이곳의 네발 짐승들의 대표는 보이지 않는군요. 독수리를 위한 자리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연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산과 개미의 사이 어딘가에 오직 자연의 일부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돌볼 수 있는 지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바람과 짐승들, 새들은 신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완전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건 두발 짐승인 인간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눈에 가장 큰 죄악일 것입니다. 오논다가족의 전통 계승자 오렌 라이언스의 유엔 연설문 중에서. 내 말은 큰 산들과 큰 바위들과 큰 나무들과 하나로 묶여있네. 내 몸, 내 마음과 하나라네. 자연의 힘으로 나를 일으키오. 그대의 낮이여, 그대의 밤이여. 그대들 모두 내가 이 세상과 하나인 것을 아네. 오크츠족의 기도문.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모두에게 같은 법을 주고 삶을 누리고 성장할 기회를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라. 모든 사람은 위대한 정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은 모두 형제다. 대지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갈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네츠퍼스족의 추장 조지프의 연설.
에필로그. 나는 아베나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도 내 몸속에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르착은 체코 이름으로서 그 이름처럼 나의 아버지는 체코 이민자의 자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져 성장했다. 외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상냥한 분이셨으며 체코 이민자들과 이로쿼이 인디언의 후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뉴욕의 작은 동네에서 주유소와 잡화점을 운영하셨다. 외할아버지는 붉은 구릿빛 피부를 하고 있었다. 아시아계도 서구계도 아닌 용모를 지닌 외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느 민족인지 마을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며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프랑스계 미국인은 분명히 나처럼 검붉은 피부를 갖고 있을 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외할아버지가 프랑스인이라면 저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너는 글쎄다 몽고인인가? 몽고인은 이 할아버지처럼 용맹하니 말이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베나키 인디언이라는 사실을 줄곧 숨겨왔다. 외할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인디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출신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출신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인디언으로서의 기억을 물려주려 하지 않았다. 미국 백인들의 압도적인 물질과 문명에 포위되어 인디언의 후손들 중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쌓아올린 문화의 자부심은커녕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 역시 내 안에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인디언의 전통과 문화를 개성하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미국은 흑인들의 공민권 운동이 시작되며 격동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했던 인디언 후손들 사이에서도 자각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 시대와 사회는 당시의 젊은 나를 뒤흔들고 있었다.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에 진학한 나는 망설임 없이 문화-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며 인류학자들이 정리한 북미 인디언들이 남기고 간 언어와 문화 기록을 살펴보았고 주말이면 근교의 오논다가 인디언 보호지구로 달려가 인디언 노인들로부터 오래된 구전 메시지를 듣곤 했다. 나는 전승되어 온 북미 인디언의 지혜가 단지 문자나 테이프,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 상태는 가사 상태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것을 각자의 마음과 몸에 체화시켜 다시 한번 스스로의 내면에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생명력을 지니고 현대사회에서 소생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혈통의 4분의 3은 체코인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기묘한 몽고인이라는 의식으로 성장한 내가 자연스럽게 인디언 문화의 전승자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아베나키 인디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엮으며 나는 사라지기 직전에 있던 북미 인디언들의 지혜와 혼의 숨결이 살아나는 감동적인 부활의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 물론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생활 환경도 모습도 크게 변모해버린 오늘의 세계에서 그 옛날 인디언들이 지녀왔던 문화를 온전히 재건할 수도 없고 오염된 물질과 정보들과 몸과 마음이 젖어있는 현대들에게 과거의 인디언들이 느끼고 실천했던 순수와 깊이는 공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함부로 버려져 방치되고 초라하게 매장당할 뻔한 영혼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소중하게 키워낸다면 언젠가는 그 조각에서 물기울인 나뭇가지가 뻗어나와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정말 가능하리라는 걸 나는 나의 인생을 걸어 보여주고 싶다. 여기에 실린 당대 인디언들의 지혜와 삶을 읽고 오늘 자신의 삶을 간단히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는 이들 메시지 속에 깃든 오래된 세계의 심오함, 상냥함, 순수함의 경외를 가지고 있다면 여건이로서는 충분히 감사하겠다. 여건이 조셉 부르착.